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세팅법과 전략을 교육하게 된 AMPM 글로벌의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의 기초적인 세팅 방법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육 순서는 크게 쇼핑 검색 광고란, 그 다음에 광고의 세팅, 운영 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네이버 쇼핑의 검색 결과 화면 등에 상품의 이미지나 정보를 노출해서 판매를 유도형하는 검색 광고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통합 검색 쇼핑 영역에서 혹은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 자사의 상품 또는 제품 카탈로그가 광고로 노출되게 됩니다. 먼저 하단에 나와 있는 계좌 화면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통합 검색 영역 기준에서는 PC에선 1위, 2위만 노출하게 되고 더보기 영역에서는 리스트형으로 할 경우에는 1위부터 6위까지, 그리고 썸네일형으로 할 경우에는 5위부터 10위까지 노출되게 됩니다. 다음 모바일의 경우는 통합 검색 영역에서는 보통 1위, 2위만 노출되게 되는데요. 캐러셀 형태로 슬라이드를 넘기면 3순위 이후로도 확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시기에는 많이 헷갈리시죠? 해당 부분은 실제 쇼핑 검색 계좌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런 모바일에서 그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하단의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영역에서 노출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위, 2위만 화면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캐러셀 형태로 슬라이드를 넘기게 되면은 다음 구자 상품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네스란 상품으로 검색했을 때 마찬가지로 네이버 쇼핑 통합 검색 영역 첫 번째 페이지에서 1등, 2등만 보이게 되는데요. 요거를 화면을 넘기게 되면은 나머지 3위 이후의 상품들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신 구조입니다. 조금 화면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어서 마저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이론적인 부분은 짧게 끝내고 이제 실전에 대해서도 이어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알려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진행에 필요한 조건과 세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핑 검색 진행하기에 앞서서는 쇼핑 파트너 존에 가입을 해야지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미지에 보이는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쇼핑 파트너 존에 가입을 해야지만 진행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일반 사이트다라고 하면은 쇼핑 파트너 센터에 입점하시면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로 이미 진행 중이시고 스마트 스토어로 입점하실 계획이라면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입 시에 네이버 쇼핑 약관에 같이 동의해 주시면은 쇼핑 파트너 존과 함께 동시 입점이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혹시 이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로 가입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후에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회원 정보 조회 수정에 들어가신 후에 하단에 네이버 쇼핑 입점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이미 입점하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핑 검색 광고에 있어서 노출 제한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설명을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디지털 가전, 면세 등과 관련 있는 상품이거나 중고 제품, 리퍼 제품의 경우는 쇼핑 검색 광고로 진행이 어렵고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판매 조건과 무관한 내용 혹은 동일한 문구들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거나 특수문자가 포함된 상품명의 경우는 이 또한 노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품명 설정 시에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시로 보시면은 상단에 첫 번째에 있는 스위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사명에 대해서 한글, 영문 이 부분을 중복으로 기재한 데다가 광고 대상 상품 이외에 조금 유사 품목을 나열한다던가 불필요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도 무지, 슬림컷, 슬렌더, 테이퍼, 진청, 준청, 디스트로, 진, 디젤, 디스케어드, 리바이스 게스 등 자사 브랜드와 상관없는 다양한 키워드를 노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품명으로 인해서 노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성 있는 단어들로만 조합해 주셔서 상품명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상품의 이미지 또한 과하게 분할이 되거나 조금 불필요한 합성 등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출 제한에 걸릴 수가 있고요. 이미지 외에 텍스트로만 구성되거나 텍스트가 많이 포함된 경우에도 노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고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간혹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즈 채널의 URL 검수가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기에 비즈 채널 등록이 반드시 필수로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상위 메뉴 도구 들어가신 다음에 비즈 채널 관리, 채널 추가를 통해서 URL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데 이제 비즈 채널 같은 경우는 비즈머니가 있어야지 검수가 시작이 되고 비즈머니가 없는 경우에는 채널 검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충전도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비즈 채널 같은 경우는 빠르면 1일 이내에도 검토가 되는 반면에 길게는 24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셔가지고 광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팅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화면이 켜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메인 화면 안에서 비즈 채널 등록하시고 비즈머니 충전해 주시면 비즈 채널 검토가 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새 캠페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뜨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유형의 캠페인을 클릭해서 세팅해 주시면 되고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는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에 맞는 캠페인 이름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쇼핑 검색이겠죠. 쇼핑 검색 세팅해 주신 다음엔 그 하루 예산에 대해서나 광고 기간이나 그 외에도 별도로 다양한 세팅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요. 광고 그룹 이제 이름 설정 끝난 이후에 비즈 채널에 등록한 쇼핑몰을 등록해 주시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기본 입찰가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 입찰가는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는 5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 유형에는 쇼핑 상품형, 제품 카탈로그형, 쇼핑 브랜드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거는 쇼핑몰 상품형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군에 대해서는 이 쇼핑 상품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출하고자 하는 매체 설정과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매체 같은 경우는 PC 모바일 디바이스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네이버를 포함한 각종 파트너 매체 채널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세팅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각각 100%로 잡혀 있는데 요거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설정한 입찰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입찰 가중치가 각각 100%인 경우에는 PC에서 클릭하든 모바일에서 클릭하든 1,000원에 대한 100%로 클릭이 되기 때문에 각각 1,000원씩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바일 입찰 가중치가 80%이고 PC는 100%이다. 그리고 저희가 설정한 입찰가가 1,000원이다 라고 봤을 때에는 PC는 100%인 그대로 1,000원의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1,000원에 80%인 800원의 입찰 가중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이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 가중치 부분인데요. 내가 설정한 입찰가가 1,000원인데 PC 가중치는 70%,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50%. 그러면은 설정한 1,000원이라는 단어랑 그 입찰 금액과 다르게 PC는 70%인 700원, 모바일은 1,000원에 50%인 500원. 이게 클릭되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할 때 운영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찰 가중치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입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만져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웬만하면은 해당 입찰 가중치 같은 경우는 크게 건들지 않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룹을 생성한 다음에 새 소재를 등록하게 됐을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 파트너 존에 연동, 즉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가져와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당 최대 100개 소재 등록이 가능하고요. 쇼핑 검색 광고는 최대 2,000개 상품만 등록할 수가 있는데 상품별로 고유의 아이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품을 그룹
너무 다중복사하게 된다면은 소재가 1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노출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로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팅 이후에는 노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는 소재 검토 중 노출 제한 혹은 노출 가능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조금 이 소재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상세 보기를 통해서 가능하시고,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그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사이트 설정한 상품명 외에 별도로 네이버 검색, 쇼핑 검색 광고에서 노출할 수 있는 상품명을 추가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25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소재 이미지 역시 변경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사이트에서 노출되어 있는 이미지 외에 쇼핑 검색 광고단에서 노출하시고자 하는 소재가 있다면 별도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이즈 같은 경우는 300 곱하기 300에서 2000 곱하기 200 까지 가능한데 권장 사이즈는 640에서 640 규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노출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그 상단에 있는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탭 영역에서는 확장 소재, 제외 키워드, 그 다음에 노출 시간, 성별, 연령, 다양한 타겟팅이랑 그 소재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확장 소재 부분 같은 건 클릭해 주셨을 때에는 문구 1과 문구 2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구 1의 경우는 모바일에 노출되는 거, 문구 2 같은 경우는 PC 기준 하단에 노출되는 문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문구 1의 경우는 최대 10자, 그리고 문구 2의 경우는 최대 30자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장 소재에 등록하실 때에는 문구 1은 반드시 필수이고 문구 2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과 구성에 맞춰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제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사실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원하는 입찰가에 설정해서 노출이 가능한 반면에,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원하는 입찰가를 맞춰서 선택해서 광고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설정한 그 상품의 상품명과 그리고 내 상품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키워드가 자연적으로 매칭돼서 노출되기 때문에 별도로 선택이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 키워드라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쿨 밴드라고 한다면은 쿨 밴드가 아닌 쿨 파스, 쿨 스프레이와 같은 키워드에 노출되면 안 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는 키워드 혹은 효율이 없는 키워드를 이 제외 키워드 안에서 선택해서 제외 키워드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외 키워드를 통해서 노출을 희망하지 않은 키워드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운영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은 하나의 그룹에 다양한 상품과 소재들을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핑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각각 카테고리나 상품단에 맞춰서 그룹을 설정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 그룹의 그 키워드, 즉 소재들을 전부 다 넣어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광고 관리에 있어서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각 카테고리별로 분리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 또한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저희 캠페인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즐겨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하게 관리해야 될 상품들이 있다면은 좀 이런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별도로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도 효율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좀 복잡한 이론은 그만 말씀드리고 실제 세팅 화면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짧게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선은 캠페인 아까 설정했던 것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즈 채널 관리 안에서 비즈 채널을 등록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요거는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캠페인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이렇게 유형별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프로젝트명을 기재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하루 예산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일 예산은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만 원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나는 이 캠페인에서 얼만큼 소진돼도 괜찮으니
내가 원하는 소재가 원하는 순위권에 노출됐을 때 얼마만큼 비용이 소진되는지 알고 싶어 라고 해서 제한 없음을 간혹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광고 비용이 얼만큼 누수되고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반드시 러프하게라도 예산을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예산 균등 분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산 균등 분배라 함은 내가 원하는 이 예산 안에서 각 캠페인 안에 설정된 그룹들이 키워드가 다 다르실 거잖아요. 입체가 다 다르실 거고요. 그래서 그 모든 그룹들이 이 예산 안에서 고루고루 분포돼서 알아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하루 일 예산에 맞춰서 광고 노출이 조절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재가 왜 이렇게 노출이 안 되지? 이 소재가 왜 노출이 안 될까요? 하는 이슈가 바로 이 예산 균등 배분 때문인데요. 입찰가가 너무 높은 소재인 경우에 일예산의 한 8, 90%가 소진됐을 때 그 소재들은 당연히 노출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루고루 상품들이 잘 노출이 되고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예산 균등 분배는 해제해 주시고요. 어떤 상품이 노출돼도 상관이 없으니 균등하게 배분해서 알맞게 예산 맞춰서 소진되고자 하시는 경우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급 옵션인데요. 이 고급 옵션에 대해서는 광고를 집행하는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해당 캠페인 자체가 여름 프로모션 캠페인이다. 그래서 이 캠페인 단위로 나는 이 광고를 7월 30일까지만 하고 싶어요 라면 캠페인 단위에서도 노출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적 기능 같은 경우는 그 클릭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추적 기능 사용하지 않음이 아니라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 기능을 클릭해 주시고 캠페인 생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캠페인 생성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룹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제품 카탈로그 쇼핑 브랜드형이 아닌 쇼핑 상품형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쇼핑몰에 대해서 입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는 반드시 쇼핑 파트너 센터에 입점해 주시고 연동해 주셔야지 진행 가능한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매체랑 콘텐츠 매체, PC 입찰 가중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대부분 모든 매체로 노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를 처음 진행하실 때는 모든 매체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신데 모든 매체로 광고를 진행한 다음에 우리가 효율이 없었던 매체에 대해서는 피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보고서 단위나 결과값을 보신 다음에 이런 다양한 매체 채널들 중에서 우리가 효율이 있었던 매체들을 빼고는 노출 제한 매체로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전화는 이런 네이버 대표 통합 검색 영역이나 탭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시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네이버 관련이 없는 파트너 매체, 예를 들면 사람인, 실업 월렛, 보배드림, 루리웹, 애누리닷컴 등등에서는 전환이 발생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어디서 누수되시는지 확인을 하여서 선택한 노출 제한 매체로 추가해 주시는 걸 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해당 사이트들이 실제로 광고 비용 대비 효율이 없었다라고 하시면은 선택한 노출 매체 제한으로 해주신 다음에 사이트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는 어떤 것이냐면은 나는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이트에 우리 상품이 노출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 기타 콘텐츠 매체 채널들에 대해서는 입찰가를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100원이면 100원, 50원이면 50원으로 노출하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비용 조금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구체적으로 원하는 입찰가가 없어 비율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콘텐츠 입찰가 비율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가가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0원에 100%면 1,000원, 비율이 70%라고 하면은 1,000원의 70%인 700원으로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시게 되는 거죠. 이 콘텐츠 매체 채널들에 대해서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시뮬레이션 해드렸는데요.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다가 막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하단에 나와 있는 그 컨택 포인트 정보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보다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